안녕하세요. 부부변호사 서주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판결 후 재산분할금 안전하게 받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받는 방법과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재산분할 소송에서 재산분할금 판결이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판결문에 나온 재산을 잘 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판결을 아무리 잘 받아도 이미 상대방의 재산을 다 숨겨놓거나 처분해버린 채 돈을 못 주겠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버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상대방 재산을 강제집행해서 받아와야 되는데 이미 재산을 다 숨겨버리면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어서 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때 판결문은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지기 때문에 재산분할금을 안전하게 받는 방법을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안 돼서 소송이혼으로 이제 진행되는 경우 이 판결 확정까지는 보통 1년 혹은 2년 넘게 걸릴 수도 있는데 그동안 상대방이 자기 명의로 이제 재산이 되어 있다고 그 재산을 처분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이 상대방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둬야 하는데 그게 바로 가압류 가처분의 보전 처분입니다. 부동산이나 전세금을 이제 처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재산의 가압류를 안전하게 해놓으면 이 상대방이 재산을 함부로 처분을 못하니까 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소송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가압류에도 재산이 남아있으니까 상대방이 나중에 판결금을 제대로 안 줘도 이 해당 가압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해서 받을 수 있게 되니 판결금을 받지 못할 염려가 줄어들게 됩니다. 간혹 상대방 쪽에서 이제 판결 후에 부동산 팔아서 판결금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가압류가 걸려 있어서 부동산이 안 팔리니 가압류를 먼저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판결상에 이 재산 분할금을 전부 지급받을 때까지 절대 가압류를 풀어주면 안 됩니다. 보통 부동산을 처분할 때 이 매매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이 기간을 나눠서 받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제 부동산 처분 시 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판결금에 맞춰서 계약해서 이제 해당 돈을 전부 주면 그때 가압류를 풀어주고 상대방은 그러면 나머지 잔금을 수령해 가면 됩니다. 간혹 가압류 중에 이 부동산이나 이 전세금 가압류가 아니라 분양권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채권 같은 이 특수한 권리에 대해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특수한 가압류 등의 경우에는 이 소명 자료의 미비로 이 가압류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전세금의 가압류 시 비용 발생에 대해 가압류 시 변호사 비용은 이제 변호사 사무실마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면 되고 변호사 없이 혼자 신청하더라도 들어가는 이 실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건데 가압류 신청 시에 대표적인 실비로 이제 인지 및 송달료가 한 대략 5만 원 정도 내외로 발생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압류는 판결이 나기 전에 다른 사람 재산을 처분 못하도록 막아두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 패소 시 이 다른 사람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해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을 염려해서 이제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 전에 100% 담보 제공 명령이라는 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받을 재산분할금이 1억 정도가 있어서 상대방 부동산에 1억 정도를 가압류 시 통상 그 청구 금액의 한 10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라고 명령이 나오는데 그 경우 이 1,000만 원을 법원에 현금 공탁으로 담보 제공을 해두고 나중에 이제 판결이 다 끝난 후에 상대 측에서 이제 손해가 없음을 밝히고 다시 그 해당 공탁된 돈을 그대로 회수해 오면 됩니다. 근데 통상 이혼 소송 시에는 이러한 담보 제공을 이제 법원에서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단서 조항을 달아주시는데 그 경우에는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계약을 체결해 두고 1회 보험비를 납부하면 이 1,000만 원짜리 보험증권이 발부돼서 해당 증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시 가압류가 되면 이 등기부 등본에 가압류가 등기가 되기 때문에 등록세를 또 등기소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대략 1억 원 정도 가압류 시 이 등기비가 대략 한 27만 원 정도 등기세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재산분할 청구금액 1억 원 정도 가압류 시 이 보증보험료하고 가압류 등기비 포함해서 대략 한 총 30만 원 정도가 비용이 발생되고 가압류를 한 5억 정도 걸어 놓을 때는 대략 한 130만 원, 10억 정도 가압류를 걸어 놓을 때는 대략 250만 원 정도의 실비가 발생됩니다. 전세금 가압류에는 등기가 필요 없이 그냥 가압류 결정문이 집주인
집주인한테 송달만 되면 가압류 효력이 발생되므로 이때는 등록세 같은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협의 이혼 시에도 가압류가 가능할까? 통상은 이혼 소송을 앞두고 가압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혼을 협의하는 동안에도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를 미리 해두고 이혼에 협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이혼 소송의 이 본안 소송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압류 법원에서 이혼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보정 명령이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 경우 이 보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압류 결정이 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보정 명령 없이 바로 가압류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상대 측에서 가압류만 해놓고 왜 이혼 소송을 하지 않느냐면서 소송을 제기하라는 이 제소 명령이라는 걸 신청하게 되면 반드시 이제 이혼 소송을 진행을 해야 하고 이 제소 명령을 받고서도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므로 이 점을 유의하시면 됩니다. 가압류한 부동산 전세금 판결 후 안전하게 재산분할금 받는 방법. 부동산의 경우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에 대출을 받아서 재산분할금을 전부 지급 완료하면 그때 바로 가압류를 해지하면 됩니다. 보통 이제 대출을 실행하면서 바로 가압류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이 대출 은행과 연계된 법무사가 가압류 해제 업무를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부동산을 전세로 주고 전세금을 받아 재산분할금을 주기로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제 공인중개사와 미리 얘기를 해두고 이 중개사무소와 연계된 법무사를 통해 전세금으로 이제 재산분할금을 전부 지급받으며 그 당일 바로 가압류를 해제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에는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이렇게 날짜 정해서 돈을 받는데 이때에도 공인중개사와 이제 사전에 이야기를 미리 해두고 그 계약금, 중도금으로 이제 재산분할금이 전액 지급되면 바로 가압류를 풀고 그 이후에 이제 상대방이 잔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렇게 매매 계약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주의를 할 부분은 이 가압류는 재산분할금을 전액 지급받기 전까지는 절대 풀어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상대방 말만 믿고 가압류 풀어줘서 이제 상대방이 부동산 매매하고 매매 대금 다 받았는데도 이 돈을 안 주고 빼돌려서 강제집행 면탈죄로 형사 고소까지 돼서 처분까지 받았는데도 재산분할금은 끝내 못 받게 된 사례도 있으니 특히 이 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은 판결 후 재산분할금 안전하게 받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